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커지며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강타한 초강력 겨울 눈폭풍의 여파로 폭설과 결빙, 기록적인 한파가 겹치면서 전국 곳곳 대규모 정전과 항공편 결항 사태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한파 속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이 30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으면서 가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코네티슨이 전기 가스 요금을 인상하며 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소폭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공화당 지지층의 결속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뉴욕시가 올해 3세 또는 4세가 되는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무상 보육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2월 27일입니다. 국제 은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금값 역시 5,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귀금속 투자 열기가 개인 투자자층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르네 굿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7일 만에 시민 희생자가 다시 나오면서 논란은 정치권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이 포함된 세출 법안 패키지의 반대 입장을 굳히며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이민단속요원의 총격으로 또 한 명의 미국 시민이 숨졌습니다. 24일 오전 9시쯤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단속 현장을 촬영하던 37살 알렉스 제프리 플래티가 연방 국경 순찰대 요원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플래티는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며 제한군인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해온 간호사로 교통 위반 외에 범죄 이력은 없었고 합법적인 총기 보유 허가를 갖고 있던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달 초 같은 지역에서 르네 리콜굿이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지 불과 17일 만에 다시 발생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프레티가 9mm 반자동 권총을 소지한 채 요원들에게 접근했고 무장을 해제하려는 과정에서 격렬한 저항이 발생해 방어 차원의 사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목격자 촬영 영상에서는 프레티가 총격 직전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며 다른 시위자를 돕다 요원들에게 제압당한 뒤 비무장 상태에서 근접 사격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 언론들은 약 5초 동안 최소 10발이 발사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례적으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이민 단속국가 국토안보부의 신뢰성이 위태로워졌다며 연방과 주당국의 합동조사를 촉구했고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은 이민 단속 요원들이 백지 위임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국토안보부 예산이 포함된 세출 법안 패키지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굳히면서 이달 말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패키지에는 이민단속국 지출 100억 달러를 포함해 국토안보부 지출 644억 달러가 반영됐는데 민주당은 이 예산이 포함된 상태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월 30일까지 패키지가 통과하지 않을 경우 일부 정부기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크리스티 농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 요구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알렉스 프레티 사례는 가슴 아픈 비극이라며 시민들이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민주주의가 분기점에 섰다며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사건 이후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항의에 나섰고 뉴욕과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도 이민 단속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딴 시민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적, 사회적 분수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국을 강타한 초강력 겨울 눈폭풍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설과 결빙, 기록적인 한파가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과 항공편 결항 사태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과 주 정부는 잇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강력한 겨울 눈폭풍이 미국 남부에서 중부, 북동부로 이동하며 광범위한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폭풍은 25일 남부를 통과한 뒤 중부와 북동부로 세력을 넓혔습니다. 눈과 진눈깨비, 얼음비의 강풍과 한파까지 겹치며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6일 새벽 기준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텍사스, 테네시 등에서 100만 가구 이상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추위로 얼어붙은 전선이 눈과 얼음의 무게,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복구까지 며칠이 걸릴 전망입니다. 항공 대란도 이어졌습니다. 25일 하루 동안 취소된 항공편은 11,000여 편, 주말 전체로는 17,000편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 하루 전체 항공편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수준의 결항 사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항은 필라델피아와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노스캐롤라이나 등 동부 지역 공항에 집중됐고 26일 예정된 항공편도 이미 수천 편이 취소됐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미 언론은 이번 폭풍으로 최소 11명이 숨졌으며 뉴욕 5명, 테네시 3명, 텍사스 1명, 루이지아나 2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인은 저체온증 등으로 추정됩니다. 기상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과 보스턴 등 북동부 지역에 12에서 24인치의 추가 적설 가능성을 내다봤고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남부부터 북동부 전역에 혹독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한파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43개 주, 영향권 인구는 약 9천만 명에 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폭풍을 역사적인 겨울 폭풍이라고 표현하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각 주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현재까지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연방정부는 26일 워싱턴 DC 내 정부기관을 폐쇄하고 연방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눈폭풍 영향 지역의 다수 학교도 휴교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도 이번 겨울 폭풍이 34개 주 2억 3천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동부에서는 추가 한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또 다른 북극 한기가 유입될 경우 뉴욕시 기온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화씨 0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결빙으로 도로와 보행 환경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이번 폭풍의 여파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금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도로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 머물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검찰은 눈폭풍과 한파 같은 비상 상황을 틈타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식료품과 물, 연료, 숙박, 운송 서비스 등 필수 품목과 관련한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이 3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으면서 가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기에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 PSC가 커네르슨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승인하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미국 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단기간에 70% 이상 급등하며 1990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력한 한파와 겨울 폭풍으로 난방 수요가 급증한 데다 공급 차질과 생산 문제까지 겹친 삼중 압박이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천연가스는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데 급격한 저온으로 배관 내 수분이 얼어 흐름을 막는 프리즈 오프 현상이 발생하면 가격 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미 전력 생산의 약 40%가 천연가스 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가스 가격 상승은 전력 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으로 연결됩니다.
전국 연료지원관리자협회는 올겨울 가구당 평균 난방비가 전년보다 7% 넘게 오른 약 976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 PSC는 코네디슨이 신청한 전기 가스 요금 인상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인근 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기 요금이 올해 3.5%, 2027년 3.2%, 2028년 3.1% 인상되며 가스 요금은 올해 4.4%, 2027년 5.7%, 2028년 5.6% 오릅니다. 주민들의 월별 부담은 전기 약 4달러, 가스 10에서 19달러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인상안은 소급 적용돼 1월 1일부터 청구서에 반영됩니다. 코네디스는 이번 요금의 인상 배경으로 노후 인프라 유지, 안정적인 전력가스 공급, 청정에너지 전환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PSC는 코네디슨이 당초 신청한 두 자릿수 인상률보다 낮춘 합의안으로 수천 건의 공공 의견을 반영해 시민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이미 생활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요금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공요금 부담은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는 난방비와 전기요금 상승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불만을 자극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소폭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공화당 지지층의 결속은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경제와 국정 운영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치권 여론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선거가 현재 치러질 경우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3%로 양당 간 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등록 유권자 1,6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8%입니다. 조사 결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등록 유권자의 47%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렸습니다. 응답자의 51%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생활비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49%는 현재 미국이 1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상황이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32%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5%, 로이터, 입소스 조사에서는 41%로 집계됐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평균 지지율은 42%, 부정평가는 55%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초반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3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된 뒤 부정적 평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정당별로 살펴보면 인식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공화당 등록 유권자의 80%, 즉 5명 중에 4명은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전체 유권자 기준에서는 국가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상황과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향후 선거 판세를 어떻게 가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욕시가 올해 3세 또는 4세가 되는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무상보육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2월 27일 신청 마감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3세에서 4세 무상보육 프로그램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3일 시청에서 열린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무상보육은 단순한 돌봄 지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장기적인 성장과 부모들의 안정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정책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개별 가정뿐 아니라 뉴욕시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만 3세 또는 만 4세가 되는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신청은 27일까지로 신청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웹사이트 myschools.nyc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 신청은 번호 718-935-2009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면으로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뉴욕시 전역에 있는 11개 패밀리 웰컴 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무상교육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며 마감일 전까지 신청한 모든 가정이 배정 제한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어 지원도 강화돼 myschools.nyc 웹사이트에는 한국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를 지원하며 전화 상담은 200개 이상 언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신청 과정에서 부모나 아동의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다며 모든 뉴요커를 위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실제 학부모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에 거주하는 한인 학부모 스테파니 박 씨는 3K와 프리K 덕분에 뉴욕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며 막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절약되는 비용이 20만 달러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거주 지역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동일한 교육 기준과 교사대 학생 비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며 장기적으로는 2세 영아까지 무상 보육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달러와 국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가운데 금과 은 등 귀금속이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은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금값 역시 5,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귀금속 투자 열기가 개인 투자자층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국제 귀금속 시장에서 은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은 현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5% 상승한 온스당 100.94달러에 거래되며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은 가격은 2025년 한 해 동안 150% 이상 급등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4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 상승과 함께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등 산업용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 가격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온스당 4,979.7달러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5,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2024년과 2025년 연속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귀금속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기관 투자가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물 금 제품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며 대형 매장에서는 관련 상품의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귀금속 강세를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를 넘어선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자금이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는 국제정세 불확실성과 미국의 통상 금융정책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와 은 시장의 구조적 공급 부족 역시 귀금속 강세를 장기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질서 변화 속에서 귀금속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는 과정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노숙자 지원 사업을 운영해온 자선단체 대표가 거액의 공공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연방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사우스 LA 하이드팍 지역 비영리단체 어번던트 블레싱스 대표 42살 알렉산더 수퍼는 2018년도부터 2025년까지 노숙자 지원 명목으로 받은 자금 2,300만 달러 가운데 최소 1,000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퍼가 허위 서비스 제공과 조작된 송장, 부풀린 임대료 청구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는 약속된 영양식 대신 라면과 통조림 등 간편식이 제공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유용된 자금은 고가 주택과 차량 구입, 자녀 사립학교 학비와 해외 휴가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LA 지역 노숙자 관련 단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퍼는 최대 20년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틱톡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새롭게 고지하면서
이민 정보 수집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미국 사업부문 매각 절차를 마친 틱톡은 최근 이용자들에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성생활과 성적 지향, 트랜스젠더 여부를 비롯해 시민권이나 이민 정보 등 민감 정보가 수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이용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틱톡 탈퇴를 권유하며 불안을 표했고 이민 단속 기간으로 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항이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에 따른 일반적인 고지 문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IT 매체 와이어드는 이번 정책에 정밀 위치 정보와 AI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수집 가능성도 함께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를 기반으로 한 패션 크리에이티브 그룹 K-패션 크리에이티브 콜렉티브, 이른바 KFCC가 공식 창립됐습니다. KFCC는 지난 1월 24일 뉴저지 놀스버겐에 위치한 올리아 갤러리에서 창립 모임을 열고 K-패션의 특별한 매력을 알리고 패션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패션 디자이너와 모델, 크리에이터 등 업계 경험자와 예비 종사자들이 참석해 각자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같이 일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패션을 단순한 관심사가 아닌 전문성과 지속 가능한 가능성을 지닌 분야로 함께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KFCC는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과 네트워킹을 통해 패션 트렌드와 업계 경험을 공유하고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교류와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KFCC는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정기 모임을 운영하며 함께 활동할 모델과 디자이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 문의는 908-205-3928번으로 하면 됩니다. 연방정부가 신생아에게 1인당 $1,000를 지원하는 이른바 트럼프 계좌를 곧 출범시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회성으로 $1,000의 초기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맞물려 소파이와 차터 커뮤니케이션, 블랙록, 로빈후드, 찰스 수압 등 일부 기업들은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매칭 인센티브 혜택을 내놨습니다. 한편 2025년 이전에 태어난 10살 이하 아동은 연방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델 컴퓨터 창업자 마이클 델 부부가 조성한 민간기금을 통해 1인당 $2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